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천수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막바지입니다. 몇 번 안 남았어요. 사실은 2번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오늘 포함해서 아니면 한 번 더 해서 3번 정도에 끝낼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오늘 하는 부분도 천수경을 마무리하는 파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천수보리심 명상에서는 8단 보리심 중에 무상보리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나무상주 시방볼,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언을 뒤에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시맞이 할 때 삼부통청 그 뒤에 붙이는 의궤를 그러니까 천수경을 한 다음에 다음 의궤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천수보리심 명상의 마지막 청보리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붙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천수경을 할 때는 안 붙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천수보리심 명상 속에서는 이 무상보리심 발언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천수경을 거의 한 1년 했어요. 그쵸? 예. 그래서 1년 동안 쌓아놓은 논리들이, 배움들이 이제 오늘 사실은 결실을 이뤄야 되는 날이에요.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무상보리심을 엿보는 건데, 그 무상보리심이 뭐냐면 부처님 눈이에요. 부처님 눈. 부처님 눈, 불안. 불안의 세상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무상보리심 발언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는 화엄경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중생은 이미 깨달은 부처님이다. 중생은 이미 깨달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초기 불교, 그러니까 니까야나 아함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봤어요. 다 안 봤으니까 모르겠으나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화엄에 이르르면, 불교가 발전을 해서 교리가 발달을 해서 화엄에 이르르면 불교 이 교리의 극치에 다다르는 논리가 생기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중생은 이미 깨달은 부처님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냐면 부처님 눈으로 본다면, 부처님 눈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어떤 갈림길이 생기냐면, 부처님 눈에는 중생이 이미 깨달은 부처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중생이 부처님으로 보이나요? 중생으로 보이나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부처님 생각이 다를 때, 부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이런 갈림길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게 묘한 선택인데, 내 눈을 믿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그게 진실이겠지라고 믿기도 어렵고,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다르게 보이니까 현실의 눈과 믿고 있는 진실의 괴리감,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보면 극락세계가 10만억 불국토를 건넌 저 멀리 있는 서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10만억 불국토를 건넌 저 멀리 서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먼 거예요. 엄청 먼 거죠. 그런데 극락세계에 대한 장엄을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로 땅 넓이가 나오는데, 극락세계 땅 넓이는 무한하대요. 그러면 무한한 거면 10만억 불국토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러면은 10만억 불국토 넘지 않은 여기 사바세계도 극락세계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극락세계는 무한하니까. 땅 넓이가 무한하니까 여기도 극락세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어디 있다 그러냐면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 넘어서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극락세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10만억 불국토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같은 괴리예요.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여기가 극락세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극락세계가 아니라 사바세계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현실에서는 사바세계인데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싶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의 괴리감이 10만억 불국토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래 극락세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바세계라 극락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갭, 이 차이가 10만억 불국토만큼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식의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그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이 장애의 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만억 불국토만큼 크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중생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저 사람은 중생이다 라고 느끼는, 아이고 나는 중생이다 라고 느끼는 그 관점, 그 장애의 두께가 10만억 불국토라는 거예요. 이 장애의 괴리를 어떻게 없앨 거냐 이거예요. 보현행원품 강의를 할 때 불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눈동자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이미 부처님이랍니다.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진대요. 받아들여진대요. 그렇군요. 그런데 집에 가보세요. 가족이 있죠. 네, 그 가족 그분이 부처님이랍니다.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러면은 네. 여기에는 뭐가 묻어 있는 거냐면 해결 안 된 감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10년 살았으면 10년, 20년 살았으면 20년. 그동안 해결 안 된 감정이 묻어 있는 건데, 이 해결 안 된 감정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스스로 수행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관점 자체가 틀려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의심이 생기는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이해를 도와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부처님입니다 라고 하는 저 관점이 도대체 어떤 발달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는 분명히 많이 보이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보이는 문장이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부처님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모두 부처님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자화상이 저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었는가? 그 중간 과정을 보지를 않으면 의심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천수보리심 명상 속에서 무상보리심 발언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하루 눈동자에 비친 모든 이들이 거룩한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삼보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이렇게 눈동자에 비치는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그 진실에 걸맞는 태도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연습을 하면 이런 관점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풀지 못하고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시도조차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납득이 안 되면 억지로 몇 번 시도하다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안 하다가도 시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무상보리심 발언에 이 걸맞는 연습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죠? 예. 태조와 이 무학대사관의 일화인데, 이 서로 막말 배틀 했단 말이에요. 막말 배틀. 예. 그런데 이 태조가 무학대사에게 했었던 막말은 이거예요. 이 대사께서는 나라가 건국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가 봅니다. 살이 뒤룩뒤룩 찢어가지고 참 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굉장히 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태조를 보면서 대왕께서는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아,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엄청난 막말이었어요. 나중에 해석을 해주기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대왕께서는 돼지고 나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말이 맞아요. 아주 이 묘한 역설이 숨어 있는 그런 이 농담인데, 이게 한국 역사를 꿰뚫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일화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화고, 그 다음에 써먹는,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밌어서? 재밌는 농담은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가 아니죠.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라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은 이분들 말고도 많아요. 뭐 때문일까요? 공감이 되니까, 공감이 되는 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뭐냐면 진실이니까 그래요. 이 위트 어린 문장 속에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나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내 눈동자에 비치는 타인이, 타화상이 바로 자신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나의 자화상을 바꾸면 되고, 또 반대로 나의 자화상의 격을 높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진실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씨앗이 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연기설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6시간짜리 4대 연기설 하고 있잖아요. 그거 1시간 반 만에 하려고. 지금 다 공부하셨으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어제 애들도 따라왔어요. 네, PD님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PD님이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50회 중에 제일 어려웠다고. 아니, 스님 처음에도 안 어렵게 하시더니 맨 마지막까지 와서 왜 이러시냐고. 43분짜리 러닝타임으로 이 필름을 잘라야 되는데 제가 53분 했거든요. 10분 도대체 어디서 잘라야 되냐. 아니 이거 10분 도대체 어디서 잘라야 되냐요. 차라리 자기는 사장님한테 올라가서 편성 53분으로 해달라고 말하겠대요. 도저히 자를 수 없다고. 혹시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자신의 안 좋은 기록들, 뭐 부정적인 사건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성적인 것들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기록들이 인터넷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 기록을 검색이 안 되도록 삭제해달라, 막아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잊혀질 권리예요. 그런데 이 잊혀질 권리가 이제 처음으로 법적인 이 규정, 제도화된 것이 유럽에서 처음이래요. 2012년에 유럽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에 4가지 경우에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주체가, 그러니까 정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그 정보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삭제 또는 검색 불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장되니까 그러죠. 저장되니까. 예, 저장되니까. 뭐가 저장되냐면 우리가 웹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저장됩니다. 웹상에서 이렇게 검색하고 타이핑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로그인했고 어떤 IP에서 접속했고, 그래서 옮겨 다닌 장소, 접속한 시간, 어디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인터넷상에서 뭘 했는지가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글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 새롭게 건축하는 걸 보니까 어떤 사막에 정말 많은 땅을 사가지고 그 지하를 다 파서 거기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우리 보면은 왜 요만한 외장하드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성능 좋은 하드들을 그 모든 부지에다 꽉 채우는 거예요. 용량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한 얼마나다 그럴까요? 한 서초구만한 외장하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크기의 외장하드에다가 정보를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작업을 여러 군데에다 하더라고요. 사람들 안 가는 오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웹상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발전의 여지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쓰기도 하지만, 누군가 개인에게는 이 좀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가 있는 거죠. 웹상에서 저장되는 기록들은, 그 빅데이터들은 잊혀질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웹에서. 그러니까 2012년에 제정이 됐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웹상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삶에서 저장되는 빅데이터에는 잊혀질 권리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장할 수가 없어요. 원래 웹상에서만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계는 본래 신구의 삼업을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보면은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자주 접속하고 자주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옆에 보면은 맞춤형 쇼핑 정보들이 뜨죠. 자기가 검색했던 정보가 떠요. 그리고 무슨 책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블로그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인터파크 도서에서 내가 관심 있는 책들이 떠 있어요. 이 신기하단 말이에요. 맞춤형 쇼핑 정보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했었던 과거의 행위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미래에 어떤 경험을 하게 할지에 대한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원동력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 불교에서의 연기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무엇이든, 자신의 삶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상관없이 이 경험,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무엇을 원동력으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연기설이에요. 그런데 연기설 속에서 이 연기가 일어나는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위는 저장된다. 연기설은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왜냐하면 연기설에서는, 불교의 연기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은,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를 쓰면 우리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업감연기설에서는 업, 뇌야연기설에서는 아뢰야시, 진여연기설에서는 진여시. 그쵸?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업은 중생의 행위죠. 아뢰야식은 중생의 마음이죠. 진여식은 마음의 근본이죠. 예. 전부 누구 거냐면 중생 거죠. 그런데 이건 불교적인 입장이고, 서구적인 사상에서는 인간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 결정된대요? 신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신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서양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냐면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사주팔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사주팔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중국 사람들 많아요. 예. 여기 중국 사람들 많아요. 주기적으로 보러 가시면 중국 사람이라. 예. 예, 중국 사람 많은데.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과거의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계 3대 문명이라고 하면 저희 서구적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북동아시아에 이 중국의 중심이 되는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중간쯤 되는 인도. 이 인도 문명하고 세 가지가 3대 문명으로 손에 꼽힐 수가 있는데, 셋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스스로가 있어요? 신에게 잘 보여야지 운명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좋아야 살도 안 맞고 충도 피하고 대운 잘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아,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인도에서는. 근데 이 과거의 업에 의해서라는 것도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전생의 나는 지금의 나하고 같아요, 틀려요? 지금 내 입장에서. 나만요. 아니, 전생에 내가 저질러 놓은 거 지금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인도의 고유 사상,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나와 있는 사상인데, 이게 업설이, 인도의 업설은 카스트 제도의 근본이고 이 사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생엽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가촉천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삶에서 자신의 불가촉천민의 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생 불가촉천민으로서 의무를 잘하면 그럼 다음 생에 뭔가 바뀔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즉 이번 생은 틀렸다 이거예요. 이번 생은 틀린 거다. 그러니까 그나마 자신의 삶이나 운명에 대한 이 원동력의 요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 같은 건 인도인데,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주도권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의 업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업은 과거의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 행위에 의해서 삶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입장이지만 그 행위가 과거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느냐, 이것이 인도 고유의 사상과 불교의 업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로 오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무엇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냐면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에게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 잘 보인다고 이 미래를 좋아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부처님에게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눈치 보거나 아니면 부처님 무서워가지고 잘하려고 흉내내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잘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잘하는 과정 속에서 다스려지는 마음에 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삶을 바꾸는 거지 결정권이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결정권이 있으면 우리 삶이 지금 이럴 리가 없죠. 부처님한테 결정권이 있으면 우리 삶을 천상처럼 만들어 주시든 극락처럼 만들어 주시든 했겠죠. 예.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울고 있을 이유가 없죠.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보살을 안 해서 지옥 중생이 수십억이 들어가도 하나도 안 해. 한마디만 하면 천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장보살 열심히 하셔요. 예. 그런데 이 외도의 사상과 불교의 사상에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전환이었냐면 자신의 삶에 경험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분명히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냐면 자신에게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행위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행위에 있다. 이 행위가 연기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부파불교에서의 업감연기예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면 자, 행위가 어딘가에 심어졌어요. 그랬다가 이게 다음 순간에 바로 나와야 돼요. 조금 시간 지난 다음 한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주율 몇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와요? 전찰나에 외우셨어요? 아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외운 게 지금 나오죠? 그때 원인이 지금 결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격차를 뛰어넘으려면 분명히 그 행위가 어딘가에 저장이 됐어야 그 저장된 것이 지금 원주율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조건을 만났을 때 꽃을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저장된 다음에 다음 순간에 바로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어딘가에 저장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자마자 팔려요. 그럼 창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든 걸 가지고 1년 뒤에 팔아야 돼요. 그럼 창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조업을 만들었는데 1년 뒤에 팔릴지 10년 뒤에 팔릴지 열생 뒤에 팔릴지 10겁 뒤에 팔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저장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없으면 연기라고 하는 게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원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그 행위는 저장이 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저장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이론들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업감연기에서는 연기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업이 있다는 얘기 맞죠? 네. 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생의 행위가 삶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얘기했더니 어제 관정법부가 그 얘기를 하대요. 자기 이해했대요. 단박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금 이 순간의 행위가 미래의 다이어트를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먹으면 다이어트는 실패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참으면 다이어트 성공할 것이다. 자기는 확실하게 알고 있대요. 그게 업감연기설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맞다. 맞다. 그 행위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그것이 업감연기설이 맞다. 그래서 중생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업감연기설이라면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업이 저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장되는 곳이 어디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장되는 후보지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분필에 저장될까요? 머리카락에 저장될까요? 마음에 저장될까요? 여기까지는 너무 상식적이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끝난 거라.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학자들이 아니면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납득이 되죠. 아니, 발가락에 저장이 되겠어요? 마음의 저장이 되겠어요?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 그러면 깊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긴 거냐면, 그러면 마음이 멈추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멈추는 순간. 죽을 때 말고도, 자, 우리가 기절했어요. 갑자기 혹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의식 활동이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죠. 예. 그러면 이때는 지금 마음이 멈췄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 저장되느냐 이거예요. 저장되는 창고가 문을 닫았는데 그때 일어나는 행위들은 어디 저장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 이 원인이 결과를 내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창고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은 없던 일들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기절을 이만큼 했어요. 그럼 이때 있었던 창고의 잔고들이 있겠죠. 그걸 이때까지 어떻게 유지해가지고 상속시켜 줄 거냐 이거예요. 중간에 다른 데서 가져가 버리거나,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거나, 소실돼 버리거나, 그러면 기절했다 일어나면 기억상실 하나 걸려있고, 기절했다 일어나면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돼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저장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24시간, 365일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그래야 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센터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이, 행위가 저장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냐 이것을 밝히지 못하다가 이걸 해결하고 나온 게 어디냐면 레아 연기예요. 이 레아 연기 속에서는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연기하는 것의 근본 원동력이 무엇인가? 레아라는 거예요. 이 레아는 아레야식입니다. 아레야식. 산스크리트어로 아레야식이고요. 음역을 한 거예요, 음역. 산스크리트어로 무슨 뭐 알라야식, 알라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레야식이 뜻으로 번역을 하면 장식이에요, 장식. 저장식. 그러니까 창고 같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저장되는 특징이 있는데 마음에는 그 특징을 개념화해서 뭐라고 한 거냐면 아레야식이라고 한 거예요. 아레야식이 어디 있느냐? 어디 없어요. 아레야식은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중간에도 와가지고 관도신법부가 저한테 조용히 묻더라고요. 뭐라고 묻냐면, 스님 그래서 마음은 어디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질문이 틀렸어요 그랬어요. 어딨냐, 이거는 지금 공간에 어딨냐 이런 질문 아니냐.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서 공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다 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비물질이다. 비물질은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정의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좌표가 어딘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도, 경도, 몇 도. 예. 근데 비물질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다고 말해도 되고 어디에도 없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징 자체를 모르면 이 질문은 헷갈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마음이 어딨냐? 그래서 마음이 어딨냐? 아유, 어디 있길.
어디 있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 있고 사라지면 없는 거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어디 창고 얻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저게 장식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 뭐 여기 있으면 거기 어디 아니면 뇌에 있으면 뇌 거기 어디가 장식이겠지. 그래가지고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업이 저장되는 특징이 있는 것, 그 저장되는 특성 자체를 개념화해서 아레야식이라고 이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레야식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마음을 8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의 역할과 정의를 정확하게 해내는 작업을 한 게 유식이에요. 유식학. 딱 봐도 유식하겠어요? 안 유식하겠어요? 유식하죠. 예. 안 보이는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개념화를 잘했나 몰라요. 유식할 수밖에 없어요. 유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식에서 아레야식을 비롯한 우리의 심리에 해당되는 마음을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관계를 논하고 특성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무슨 원동력으로 우리의 경험들이 펼쳐지는지 어떤 조합으로 우리의 경험이 펼쳐지는지를 자세하게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논하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유식학에서는 뭘 하고 싶냐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일체유심조. 자, 유식의 시작은 뭐냐면 업감연기설의 단점을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고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면 그게 어디 저장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정법한테는 비유를 해주기를 행위는 돈인데 돈이 어디 저장되는지 명확하게 못 밝히면 이거 지금 거기다 돈 넣겠냐 안 넣겠냐 그러니까 절대 안 넣을 거래요. 그럼 이거 중요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래요. 그걸 밝힌 게 유식이다. 그러니까 유식이 잘한 거래요. 유식이 잘한 거래요. 유식이 잘했대요. 이 행위가 저장되는 장소가 어딘가라고 하는 걸 개념화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해결하고 싶은 거였냐면 마음에 저장되는데 도대체 어디 저장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리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발전시키면서 유식학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성, 그러니까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전체가 이 특정한 실험에 대한 가설이라면 이 실험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일체 만물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유식학에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